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석 전문가와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먼저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만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2부에서도 1부에서 다 못다한 이슈 얘기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이 1부에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 속에서 부품과 소재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자동차 소재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리다가 지금 시간이 조금 해서 끝났는데 네. 그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 아이오닉 5에 그 모듈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윗골이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그 전부터 약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다가 윗골을 맞고 내려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치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 1,000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지금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1조 3천억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수주가 이제 그 뭐 2025년도까지 공급인가 그런데 어쨌든 1조 6천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매출에도 이제 총 매출 이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재무 비율조차도 뭐 유보율이 그렇게 되게 낮고 그 부채비율도 높고 이래서 이제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전기차 부품이나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부품 업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아직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지만 이 실체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수주했다라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라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요즘의 추세가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흐름이 전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뭐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조금 좀 그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LG전자하고 그러니까 LG전자 마그나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괜찮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성델타라든지 신성델타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와서 좀 이렇게 기준 양봉을 하나 세워놓고 옆으로 지금 기고 있고요. 뭐 3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게 LG랑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앞전에 이런 거래량도 다 살아있고 그리고 또 이제 컨트롤스라는 종목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상승이 앞전에 크게 나왔고 눌렸다가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는 지금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신 브레이크도 오늘 갑자기 이제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좀 흐름이 괜찮은 이게 이제 그 애플카 관련주 이제 뭐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는 그런 업체들, 뭐 구형테크, 상신브레이크, 뭐 동원금속 이런 어떤 업체들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오늘 요 상신브레이크만 장중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맞긴 했지만 어쨌든 뭐 나 아직 안 죽었다라는 어떤 시장의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의 어떤 급등은 어떤 의미가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도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왜 올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것만큼 이제 어떤 이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나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받거나 할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오늘 좀 기사로 좀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도 뭐 기아차 애플카 생산 협력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구형테크가 뭐 올라간다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추세를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어떤 뭐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요게 이제 사실은 애플카 관련 대장주였는데 좀 약간 좀 시장의 조정 지금 60일선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 60일선하고 닿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대응을 어떻게 할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조금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나중에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전문가님 오늘 한 언론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기아와 애플의 협력 가능성을 다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성은 뭐 네.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뭐 그 전에도 뭐 그냥 당장 뭐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지 뭐 영원히 뭘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아니고 그 시장에 이제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회 공시 그러니까 뭐 조회 답변 뭐 그런 거 답변을 하면은 뭘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사실 안 한다고 하고 이번에도 이제 구글하고 또 어떤 협력설이 나오면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또 장중에 그 며칠 전에 상승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네. 또 장이 끝나고 나서 뭐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근데 아마도 현대차도 뭐 애플, 구글 뭐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 회사들과 그때 당시에 뭐 많은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뭐 애플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뭐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은 반면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어떤 업체들과 뭔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시장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완성차 업체들 그런 경쟁이 치열한 그런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우리나라의 좀 강점이 이제 그런 자동차 이제 부품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 회사들부터 먼저 좀 관심을 가져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전기차 소재 부품주들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까지 오늘장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먼저 신광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덕양산업이라는 그 종목의 2대 주주예요. 그래서 세종공업 자체의 그런 사업도 있지만 또 자회사 상장 이슈, 자회사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개의 회사는 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또 뭐 무인지게차 뭐 이런 관련된 회사들을 하고 있고 또 수소차 관련된 세종 비엔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또 그런 이센텍 뭐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지금 같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아직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조금 기다려 보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덕양산업이 이제 현대차와 아이오닉 5 1.6조 부품 공급 계약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2대 주주다 보니까 같이 조금 움직였던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딱히 그렇게 뭐 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뭐 그냥 보유하고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 지금 지금 8,700원, 8,790원 이 정도 부근에서 지금 일단 실전 매매에서는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으면 좀 추가적으로 좀 담아보면서 단가를 낮춰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관망하고 이후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 다 관망 의견이신가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일단은 네. 뭐 LG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상승이 나오면서 뭐 플러스로 좀 전환되면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손실폭이 조금 큰데 지금 일단 보시면은
지금 앞전에 저점이 17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내려오다가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의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 혼자 빠진다라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좀 약간 손절도 고려해보려고 지금 생각해보고 있고요. 비중을 좀 줄여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트에서는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좀 내려왔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해갖고 좀 단가를 낮추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후 상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후 상황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 뭐 글로비스를 블록딜로 그냥 매각을 하고 뭐 현대모비스를 그냥 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가 좀 상승을 하고 물론 그 다음날 현대모비스 다시 다 내려오긴 했는데요. 일단 그런 상황들은 사실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그 지분을 현대 글로비스를 갖고 있는 지분이 그 지분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 히든카드인데 그걸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시장에다가 그냥 저가에 팔아버리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번 연도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차 그룹 자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는 거는 좀 같이 지켜보려고 하고요. 근데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은데 만약에 글로비스 혼자 뭐 하락이 좀 심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이면서 손절도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그냥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제안해주신 지니뮤직도 한번 흐름 짚어주세요. 네,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이제 그 다음 날 7,100원 정도에 아마 그 방송에서는 편입이 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7,160원인데 일단은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지금은 좁은 폭에서 계속 등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워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워치에 이 지니뮤직이 뭐 들어간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좀 상승이 급하게 나왔었는데 사실 실전 매매에서는 급등이 나올 때 좀 분할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나서 장 막판에 지금 종가에 다시 한번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 매매를 할 때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앞전에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인 급등이 나오면 계속 치고 가는 것보다는 또 다시 밀려 내려오고 매물을 소화하고 아마 내일은 또 한번 이제 또 올라가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요. 일단은 장중에 그렇게 급등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또 급락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권역에서 좀 모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장중 대응을 하면서요. 일단은 지금은 근데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앞전에 보면 여기서도 한번 윗거리 매물 소화를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했는데 오늘은 양봉이에요. 이 앞전에는 음봉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한번 급등 준다고 했을 때 위에서 또 여기서 윗거리구나 하고 매도를 치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모아서 가지고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모두 다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는 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그래도 장중에 9%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세세한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사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알콜이고요. 13,800원, 비중 굉장히 크시네요. 4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손소독제 관련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의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좀 다시 흐름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횡보권역에서 지금 121선까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3,800원이시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한번 상승하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목표가는 조금 너무 높지 않게 한 많이 올라봐야 한 15,000원, 그리고 한 14,000원 이상 권역부터 한 14,000원, 한 14,500원 이상 권역부터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비중을 좀 줄여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45%나 되니까 일단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조금씩 나눠서 매도하는 그런 어떤 차익 실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최고 많이 올라와서 보면은 한 15,000원 부근까지는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4,5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서 좀 일부,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 지금 위에 좀 쌓여 있는 거 아마 보이실 텐데, 이 부분 오기 전에 천천히 나눠서 좀 팔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냥 무난한 흐름이고요.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뭐 이렇게 등락이 그렇게 심한 회사는 아닌데 이슈가 있어서 이제 코로나 어떤 이슈 때문에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ENF 테크놀로지라고, ENF 테크놀로지, F 테크놀로지. 네. 네. ENF 테크놀로지. 네, ENF 테크놀로지라고, 이 자회사가 굉장히 좀 똘똘한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자회사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이제 괜찮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런 이제 지분을 이 회사가 한 35% 정도 들고 있는데, 한국 알코올이 한 35% 정도 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니까, 한국 알코올이나 이런 부분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그 지금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고 또 다시 이슈가 생겨서 좀 약간 반등 중에 있으니까 적당히 조금 뭐 급하게 이렇게 막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한 14,500원 이상부터 한 15,000원 초반 권역에서 좀 비중 좀 줄이면서 이후 흐름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알콜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보이기 때문에 14,500원 기준으로 보유하시면서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수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IMBC고요. 4,98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정치 테마주로 관련이 돼 있기도 한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선거가 끝나서 네. 이미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선거가 끝나서 이게 박영선 관련주죠. 네. 박영선 관련주고 선거 그 관련된 종목들 보면 이렇게 선거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올랐다가 선거하기 전에 미리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에서 졌는데 뭐 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양봉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좀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또 컨텐츠 관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MBC의 그런 온라인 그 어떤 홈페이지 같은 거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홈페이지 그 컨텐츠 사업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SKT 웨이브하고 좀 같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이슈가 선거 이슈로 인해서 조금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조금 이후 상황 좀 한번 지켜보자.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500억 정도 매출, 이게 시가총액은 한 950억 정도 되고요. 뭐 적자 회사는 아니고 그런 어떤 웨이브하고의 어떤 그런 컨텐츠 합작, 나라에서 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IMBC가 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요. 좀 그 부분에 좀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갖고 한번 보유 한번 해보자.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왔으니까 선거 이슈는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한번 지켜보자. 지금 4,980원에 가지고 계신데 뭐 비중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20% 정도니까요. 여기가 지금 5,600원이니까 4,980원 이 정도 수준. 네, 뭐 그렇게 뭐 그 본전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냥 이슈만 좀 받으면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MBC에 대해서는 선거 이슈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 웨이브의 투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크윙이고요. 23,000원, 비중은 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전문가님, 테크윙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테크윙 반동제 후공정 테마고요. 뭐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지금 주가 흐름도 보면 지금 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버텨주는 흐름이긴 한데 문제는 또 오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버텨주는 흐름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다시 벗겨내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거래량이 좀 적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의외로 계속적으로 이슈는 계속 나오고 뭐 좋을 거다, 뭐 모자른다, 그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또 쉬는 종목은 계속 또 쉬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 23,000원이시니까 일단 지금 현재 가격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이후 흐름 좀 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시고 좀 이후에 여기서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거 내일 만약에 세게 못 가면 23,000원, 요 23,400원 요 부근에서 또 한번 부딪히거든요. 요 부근에서 만약에 부딪히고 가지 못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다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면은 좀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중 8%로 이렇게 부담되는 금액, 부담되는 그런 어떤 비중도 아니니까 그냥 뭐 오히려 여기에 비중을 계속 늘리기보다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도 이제 좀 추세가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뭐 추세가 계속 괜찮은 종목들은 이제 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추세가 계속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월덱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가 좋게 만들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약간 모양이 이전에 이제 시세가 끝내고 나서 다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주고 또 한 번 이렇게 시세가 났는데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레이크 머티리얼스라든지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또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모양들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 일단 테크윙도 좀 관망하면서 그 이후 상황 좀 한번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그 본전에 왔을 때 그 이후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한번 대응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 올라갈 때 여기서 세게 올라가면 좀 들고 있고 아니면은 좀 매도하고 그냥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고점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지금 옆으로 좀 길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이후 상황을 좀 한번 지켜보자.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네, 일단은 관망 및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크윙에 대해서 관망 및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HMM이고요. 3854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HMM은 어떻게 보시나요? HM이 이제 조금 이전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네.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 주도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일단 앞전의 흐름이 또 온 거예요. 앞전의 흐름이 지금 또 왔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앞전의 흐름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마찬가지 이제 옆으로 기면서 좀 지루한 흐름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지루한 흐름으로 계속 나올 거고 지금 3854원 이시면 지금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뭐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본전 주면 일단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어떤 부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그 HMM이 좀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일반 한 2달 정도 기다리실 수 있으면 기다리셔도 되는데 근데 또 2달 이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앞전에도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2달 정도면 굉장히 이게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고 있으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한 38,000원, 39,000원, 뭐 31,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주면 빠져나오고 아니면은 조금 들고선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종목은 나쁘지 않으니까 뭐 당장 내려가기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페노션이라든지 뭐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대한해운은 지금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일단 조금 지켜보면서 이후 상황 보면서 좀 대응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궁금한 게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실적이 굉장히 기대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온대요.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만약에 네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면 주가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약간 그런데요.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다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실적이 항상 예상보다 더 좋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실적은 좋게 그렇죠. 나왔죠. 반영이 예, 많이 좋게 안 됐죠? 나왔는데 네. 근데 주가는 가지 않는. 예, 그러니까 HMM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주가에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상 좋게 나와도 시장은 오히려 실망하는 상황들이 또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냥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간다고 이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조정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어떤 부분들이 있고 지금 3854원이면 상당히 고점에서 이제 사신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물론 36,000원 여기 고점에서 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종목을 처음에 한 5,000원, 6,000원, 7,000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길게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 나오면 굉장히 또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가격 조정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꼭대기에서 가격 조정까지 줘버린다면 사실 이게 2달이 아니라 뭐 6개월 뭐 이렇게도 기다려야 되는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거나 했을 때 좀 빠져나오려고 해보시고 비중 좀 줄여보자. 지금 좀 먼저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 좋다 이런 거에 너무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빠져나와서 좀 비중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좀 이후 상황 좀 천천히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가 HMM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11,49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6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종목 굉장히 괜찮고요. 이 종목이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이 종목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뭐 되게 좋았던 종목인데 약간 그런 업황에 따라서 좀 이제 그 쏠림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 전지 그리고 뭐 LED, OLED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뭐 생산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이제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꽤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뭐 으뜸 기업 22개 뭐 그런 것들을 선정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윗골이 맞긴 했지만 어쨌든 가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일단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비중 60%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어떤 반도체, 뭐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상승을 하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좀 보면서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 14,000원 정도 부근 올라오면 좀 한번 부딪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항대가 기존에 이제 한 12,500원, 600원부터 13,000원, 13,000원 정도 부근부터 한 14,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 13,000원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약간 좀 이제 그 부담,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량을 좀 이제 여기서 흡수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 괜찮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리면 혹시 비중 많으시니까 좀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적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재무 비율, 네, 재무 비율도 유보율, 부채 비율. 일단 회사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안 좋으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좀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평상시보다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좀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앞으로 OLED, 뭐 태양전지,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사업군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추세 흐름도 괜찮으니까 한번 비중 가지고선 좀 올라오는 대로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서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수익을 주면 좀 챙겨가면서 한 12,000원 넘어가고 13,000원 넘어가고 하면 조금 약간 수익 실현도 해가면서 좀 비중 줄여가면서 좀 한번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회사 기술력도 좋고 차트 추세도 좋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석 전문가인데요. 신광석 전문가에게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사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무가이고요. 23,224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나무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카메라 업체인데요. 이 카메라 업체인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별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별 크게 움직임이 없고 이 회사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그 증강현실, 뭐 AR, VR 이런 가상현실 그런 어떤 관련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뭐 3D 센싱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약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긴 하거든요. 이 회사를 얼마 전에 드림텍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수를 해갖고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한 700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뭐 주가 그 회사의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상황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약간 뭐 적자였다가 뭐 영업이익도 2, 30억대 정도에서 뭐 2, 30억 한 20억 정도 적자를 냈고 매출은 한 5천억. 매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작년에 한 매출이 한 5천억 정도로 늘어났고 뭐 드림텍에서 인수를 하고 현재 주가는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옆으로 기고 있고 지금 가격은 23,200원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권리락한 거 보니까 이게 무상증자로 지금 한 24,000원 정도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요. 비중 10%고 비중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주가는 뭐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별 움직임이 없다. 그냥 다만 이게 이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 12,000, 24,000원 정도 권역이죠. 그러니까 23,000원 거의 위에서 잡으셨거든요. 이 횡보 권역에서. 근데 이게 뭐 AR, VR, 뭐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뭐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횡보를 하고 있고 그 횡보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나 기회 주면은 매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천천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차차 지금 모양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 종목이 뭐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좀 상단에서 이제 그 잡아서 좀 약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혹시나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긴 윗꼬리들이 좀 나와줄 때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빠져나오고 나서 하단에서 다시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조금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좀 저가에 다시 잡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비중 좀 줄이면서 그렇게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에 대해서 반등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FHIC고요. 38,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5G 관련주인데요. 차트 한번 보니까 1월 달에 되게 고점을 찍고 지금은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네. 행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5G 관련주들이 그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뭐 수주를 하고 일본에서도 수주를 받고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을 받고는 있는데 이제 좀 미국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받으면 이런 장비 업체들한테 일을 내려주는데 지금 또 지난번에 한번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좀 이제 흐름이 약하고 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 지금 또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 KMW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네,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다 모양 비슷비슷한데요. 일단은 좀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통신 분야 5G에 관련해서도 인프라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고요. 근데 좀 그런 어떤 뭐 삼성전자에서 그 캐나다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수주를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옴에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인데 근데 자리가 현재 지금 또 이제 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좀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38,000원이신데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셔갖고 요 밑에서 이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중 20%고 지금 37,700원이거든요. 만약에
뭐 큰 고점에서 물려 있으면 참 애매하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저 같으면 이 종목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다른 종목들을 좀 보자. 그냥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고 뭐 인프라 법안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지금 그 전에 이제 인프라 법안이 나왔을 때 철강주들 올라가고 기계주들 반응 나오고 막 이랬는데 통신주들은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수주 얘기가 나와도 지금 반응이 없는데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가 근처시니까 어느 정도 본전 이상 줄 때 좀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 보자. 비중 20% 좀 여기다가 지금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약간 지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단 빠져나오고 차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5G 관련주들이 수주 호조에도 크게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쿠팡이고요. 43.7달러,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쿠팡 지난밤에 마감한 거 보니까 45.85달러에 장을 마쳤네요. 질문자님은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쿠팡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상장되고 나서 지금 계속 옆으로 이제 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미국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장이 뭐 괜찮은 흐름이에요.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이고 쿠팡도 지금 43.7이시면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수익권에 밑에서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흐름은 지금은 이제 밀려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일단 보유의견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스닥의 어떤 다른 종목들은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렇게 같이 상장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또 기술주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한번 지켜본 다음에 시장이 이번 구간에서 좀 상승할 때까지 좀 한번 들고 있어 보고 그래서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지금 미국 종목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서학개미들이 좀 약간 많이 매수를 하고 하는 부분에 영향력이 있기는 한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그 지금 쿠팡이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점점 모양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좀 한번 그 지켜보자. 그냥 일단은 이번 상승 구간에 상승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좀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 좀 뭐 락업 해제도 있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번 상승하는 구간까지만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주식 쿠팡에 대해서 이번 상승 구간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그런데요. 쿠팡 얘기하니까 또 쿠팡 네. 관련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시장에서 뭐 동방도 있고 KC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쿠팡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방 같은 경우나 네. KTCT나 이제 그 KCTC죠. 네. KCTC나 KCTC.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지금 그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서 네. 기술적으로 이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흐름 자체가.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뭐 결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그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후에도 뭐 다른 어떤 뭐 마켓컬리 아니면 뭐 11번가 뭐 티몬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상장을 할 때 또 뭐 같이 움직여줄 수 있긴 한데 일단 동방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시세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중간중간에 급등을 주고 하더라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빠져나오려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은 거의 끝나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쿠팡 관련주들까지도 지금 흐름은 조금 지나간 것 같다. 조심스럽게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이고요. 59,74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메가스터디 예전에는 진짜 그 교육주들 중에 완전 대장으로 진짜 엄청 추세도 잘 갔던 종목이에요. 약간 개별주죠. 그냥 혼자 가는. 지금 모습도 그래요. 약간 골프존이나 뭐 이런 종목들의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냥 혼자 자기 갈 길 가는 약간 지금 현재 그런 모양이고요. 지금 추세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근데 이게 이제 뭐 거의 다 온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 갈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1파, 2파, 3파 이렇게 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서 그냥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추세 자체는 좀 이런 상황이고요.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금 매출은 뭐 한 4천억대. 근데 매출이 뭐 그렇게 크게 늘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냥 그 정도 수준
예, 매출은 뭐 4천억대 이 정도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뭐 학원 그리고 뭐 교육 이게 고등학교 뭐 이런 어떤 학원 뭐 이런 걸 뭐 독보적으로 1위죠. 뭐 메가스터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부분들을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약간 오히려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온라인 사업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으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좀 학원 사업부도 좀 괜찮아지고 하면 조금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 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가격이 59,740원에 사셨는데 비중 10%고요. 일단은 네, 뭐 지금 현재 가격이랑 좀 비슷하고 지금 뭐 흐름은 괜찮아 보이니까 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좀 올라가고 이 구간에 뭐 고점을 넘어가는 좀 볼 필요 있고 일단은 59,000원 얼마에 이제 59,740원에 사셨으면 여기서 급등이 나왔을 때 1차 그냥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매도할 수 있어요. 비중 10% 그냥 기술적으로 여기에 또 넘어가서 또 가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뭐 그냥 크게 넘어가면 그냥 점프로 그냥 크게 넘어가면 좀 더 지켜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주식 자체가 좀 높은 권역에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불안해 보이긴 해요. 이게 앞전에 이제 쭉 크게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네, 뭐 추세를 조금조금하게 만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차익 실현도 하면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뭐 좀 상승하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면서 좀 챙겨가면서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차트 보니까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그네틱스고요. 1,64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시그네틱스 반도체 관련주 예전에 힘있게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 코스닥 종목들의 이런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앞전에 이제 그런 어떤 지수의 상승을 할 때 종목들이 크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이제 쭉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뭐 보여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자동차 종목 3기도 이 모양하고 지금 똑같고요. 뭐 신성델타 이런 것들 지금 다 똑같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전부 다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지수로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조금 이제 그 재료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못 가고 있고요. 그런 시장이 좀 끝나면 또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아마 움직일 것 같긴 한데요. 반도체 이 종목이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SFA 반도체고요. SFA 반도체도 모양이 똑같죠. 예, 모양이 지금 똑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그네틱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보유하면 시그네틱스 지금 매수가 1,640원이시죠. 시그네틱스 네. 지금 현재 가격 1,410원인데 일단 보유하고 있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를 만들면서 올라갈 것 같긴 해요. 1,640원이면 좀 약간 고점에서 잡긴 하셨는데요. 일단 비중이 40%나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추가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지금 여기 위에 매물대 보이시죠? 1,670원 이 앞전 고점에 매물대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뭐 비중을 줄이시려면 사실 요 정도 수준에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1,500원 부근, 1,500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려면 거기서 좀 줄이시고 다시 밑에서 받아갖고 한 1,200원 정도, 1,250원, 1,300원 부근에서 받아서 다시 이제 단가를 좀 낮춰갖고 끌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제 한 1,600원이 넘어가면 1,600원 근처에 오면 좀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 40% 너무 많고요. 일단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위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은 한 번쯤은 줄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본전 이상 오면 좀 물량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물량만 가지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긴 갈 것 같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하시면서 흐름 보면서 본전 이상 시에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짜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원이고요. 6,2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종목 상담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최근에 2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8,7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네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세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그 루시드 모터스라는 재료로 좀 그 전에 상승을 줬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그러니까 CCIV라는 스펙을 가지고 이제 상장이 확정이 되면서 그런 재료로 이제 8,740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양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바로 죽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 기술주들이 이제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하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어떤 양산 기대감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전기차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세원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재료로 버티고 있던 종목들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요 회사는 근데 그 회사 자체 그런 어떤 뭐 내재 가치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가지고 있어 볼 만한 회사예요.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회사가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덴소라든지 뭐 보쉬라든지 그런 여러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또 뭐 그 루시드 모터스 자체가 이제 루시드 에어라는 차량이 이제 실제로 양산이 되고 하면 또 한 번 이제 또 뭐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6,200원 정도에 지금 가지고 계신데 자동차 부품주들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나중에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전에 좀 손을 한번 타갖고 여기서 한번 물량이 한번 터졌잖아요. 물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지금 이제 120선이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5,400원 정도까지는 그냥 그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 조금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반등을 줄 때 조금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고 5,400원 요 정도 부근에서부터 좀 다시 잡아갖고 좀 단가를 좀 맞춰서 기다리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조금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지금은 좀 안 좋아 보이긴 한데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자. 다른 종목들의 어떤 흐름과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좀 흐름이 혼자 처지는지를 좀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뭐 좋게 보거든요. 세원이라는 이 종목 자체도 뭐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다시 잡아볼 수 있느냐 차원의 문제지 뭐 종목 자체가 뭐 안 좋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다만 이제 옆에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 윗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충분히 뭐 매수가도 이해가 되는 정도의 가격이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밑으로 이제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 30%면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이걸 들고 그냥 버티느냐. 근데 조금 들고 버틸면은 좀 내려가는 하락폭이 조정폭이 좀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고선 다시 잡는다고 하면 그냥 이건 천천히 지금 당장 조금씩 이제 파셔야 됩니다. 그냥 파시고 좀 비중 줄이시고 밑에서 이제 5,4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매수를 해서 루시드 모터스 그런 양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감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